네, 대장동 개발 로비 의혹 관련해서 짚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하겠는데요. 이호영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저희 취재 기자를 통해서 관련 내용은 정리를 하고 왔는데요. 일단은 이 검찰은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조사하는 과정에서 곽상도 의원의 구체적인 뇌물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들으신 그대로 장효인 기자가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초반부에 대가성으로 도움을 줬다라는 것이 이 내용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김수민 평론가께서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2015년 사업 초기에서 이 거래가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게 이제 검찰 쪽의 얘기인데 예. 이때 이제 나오는 얘기에 따르면 이게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사업에 도전을 하는데 화천대유하고 하나은행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을 했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기업에 대한 인지도만 따져봤을 때 하나은행이 화천대유보다 굉장히 좀 이 사업에서 굉장히 중대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예.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다른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 측에다가 제안을 함으로써 이 컨소시엄이 깨질 위기에 처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정황이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화천대유 쪽에서 곽상도 의원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컨소시엄의 와해를 막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예. 하는 것이고 예. 이 이후에도 이제 각종 인허가라든지 법적 분쟁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조건으로 결국에 이제 곽상도 의원의 아들을 취업하고 또 나중에 이제 퇴직금 지급까지 이어지는 이 거래가 이루어졌다라고 예. 하는 게 이제 검찰의 이 주장입니다. 예, 곽상도 의원의 해명을 보면 아들에게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이게 지금 해명이잖아요. 근데 지금 짚어본 내용으로 좀 유추를 해본다면 검찰이 확보한 내용에 따르자면 그러니까 대장동 수익과 관련해서 어떤 제안을 받고 아들을 입사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뭔가 배치되는 내용이라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처음에 곽병채 씨, 곽상도 의원 아들이 주장했던 것은 자신이 이제 최근에 유행한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비유를 하면서 오징어 게임의 말 중에 하나였다라고 예. 하는 그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이제 이런 수익이라든지 또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금액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일단 일을 하러 들어갔고 그리고 일을 하고 난 대가로 뭐 사람들이 보기엔 많아 보일 수 있지만 거액의 퇴직금을 받게 됐다. 예. 이것뿐이다. 그리고 아버지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 과정을 보면은 이제 검찰에서 지금 제기하고 있는 내용은 곽상도 의원이 미리 이제 아들에게 얘기를 했고 예. 이 사실을 알고 취업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예. 결국에 이제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글쎄요 오징어 게임의 플레이어였다고 한다면 뭐 보신 분들 알겠지만 1번 플레이어 그러니까 이미 그 설계를 만들어낸 사람인데 이제 플레이어인 척했던 그 1번 플레이어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 예. 현재로서는 이제 곽병채 씨나 곽상도 의원이 이 같은 혐의를 부인하고는 있는데 예. 이 부분은 이제 조만간 수사로 밝혀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찰은 한편 이 곽병채 씨 퇴직금 이른바 퇴직금이죠. 이른바 퇴직금 50억 원을 동결 조치했는데 뭐 물론 아주 똑같은 상황은 없겠습니다만 어떤 경우에 동결 조치를 보통 하게 되는 겁니까? 이제 이게 지금 보면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고 이런 어떤 그 형사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판결을 선고할 때 보면은 그 피고인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뭐 실형 선고든 어떤 그런 처벌의 문제도 있지만 예. 판결에는 이제 그 부가형이라고 해서 보면 범죄로 인해서 받은 그런 수익금이 있으면은 몰수하는 그런 형을 이제 부과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범죄로 인해서 받은 수익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금 상당의 어떤 다른 재산이 있다라고 하면 그 해당 금액 상당을 추징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몰수나 추징 같은 경우는 판결 선고할 때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예. 판결 선고하기까지 지금 보면 수사하고 재판하는데 보통 이제 구속 사건 같은 경우는 6개월 이내에 1심 재판하니까 예. 적어도 그 정도 기간은 걸리거든요. 네. 그 사이에 범죄인이 수익을 다 은닉하거나 써버리면 예. 나중에 재판 이제 확정하면서 몰수 추징했는 이제 선고를 했는데 집행이 안 된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기소하기 전에 이제 범죄로 인해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그러한 수익, 범죄 수익으로 추정되는 그러한 금액 상당을 동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민사 재판으로 이제 비유하자면 가압류. 가압류로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미리 추징 또는 몰수 보전 신청을 하면 예. 법원에서
이제 그 몰수나 추징의 어떤 이유를 들어보고 이게 재판을 해봤을 때 유죄가 선고될 수도 있겠구나. 적어도 유죄가 선고될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겠구나라고 하면 웬만하면 받아주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50억 상당의 어쨌든 이게 퇴직금인지 아니면 뇌물인지는 추후 수사 및 재판을 더 해봐야 되지만 예. 어쨌든 이게 뇌물죄로 볼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법원에서는 이 추징 보전 신청을 받아준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검찰의 주장에 법원도 동조했다, 공감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일정 부분 일정 부분? 공감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다시 말해서 재판을 해봐야지 알겠지만 예. 어쨌든 50억 원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퇴직금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의아한 것은 뭐 전 국민적인 여론이었고 예. 법원에서도 봐도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수사 재판을 해봐라. 그런데 수사 재판 했는데 결과적으로 유죄 판결 선고됐는데 돈 다 써버리면 예. 때늦은 것이니까 예. 미리 일단은 추징 보전, 다시 말해서 50억 상당을 계좌에서 뺄 수 없게끔 예. 그렇게 지금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동결시키는 거 정도는 법원도 허가했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준비한 내용이 좀 있는데요. 곽상도 의원 측이 2015년을 시점으로 예를 들면서 정확하게는 2015년 6월입니다.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그 시절이 이제 재직 중일 때라서 대장동 사업 인허가는 직무와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고 최근에 지금 반박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직무를 이용했다고 검찰이 주장을 하다가 다시 민정수석 당시 직무로 또 연관을 지었다가 이번에는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시절로 엮는 것은 억지로 잡아 넣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일단 50억이 그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흘러 들어간 거는 지금 명백한 팩트인데 그러면은 이게 지금 검찰에서 의심을 하고 있는 그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되는 산이 대가성과 그다음에 직무 관련성입니다. 예. 뇌물죄라는 건 결국 이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어떤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한 경우에 처벌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예. 그 직무에 관한 어떤 그런 행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게 바로 대가성, 직무 관련성인데 예. 제가 하나 이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대법원에 확립된 판례가 뭐냐면 뇌물죄와 관련해서 예. 공무원이 무언가 부적절해 보이는 어떤 그런 금전을 수수한 것이 확인되더라도 예. 이제 무죄 판결 선고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바로 직무와 관련한 직무 관련성 입증이 부족하다 이렇게 하면 이제 무죄 선고되는데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비록 금품의 수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직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하고 추상적이거나 예. 아니면은 수수한 이익과 관련지을 만한 직무 권한의 행사 여부를 알 수 없으면 예. 뇌물죄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대법원의 그 뇌물죄와 관련된 판례가 있고 예. 아마도 곽상도 의원의 변호인 측의 그런 주장은 이 점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뭔가 50억을 일단은 직무와 관련해서 받은 거 절대 아니라는 부인도 하면서도 예. 설사 그것을 받은 것이 맞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법률구조공단 이사장과 대장동 개발 인허가 사업이 직무 관련성이 전혀 없다. 예. 그러니까 직무와 관련한 어떤 부당한 그러한 대가 관계로 연결 지을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적으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예. 이러한 법률상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예. 아마 추후 재판에서 이 부분이 첨예한 쟁점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곽병채 씨가 최근에 검찰 조사 받았죠. 여기서 나온 언급은 아버지는 퇴직금에 대해서 몰랐다. 일반인이 볼 때는 많은 액수지만 회사에서 일하면서 산재도 입어서 위로금 명목이 더해진 것이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근데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화천대유 측이 지난 2015년에 설립한 이후에 지방의 고용노동관서에 산재를 신청한 건은 없습니다. 신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전망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도 이미 조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10월 15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자료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산업재해의 경우에 자료를 반드시 신고를 하고 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사흘 이상의 휴업일 경우에는 이것을 한 달 내에 해당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2015년에 산재를 입었다면은 그 이후로 이제 회사가 이제 2015년에 설립이 되니까 이후의 자료를 통해서 그게 입증이 돼야 되는데 당시에 신고한 적이 없고 예. 그러면 신고는 안 했더라도 뭐
자료를 갖고 있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내라고 이제 노동 당국에서 얘기를 한 것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출을 하지 않고 15일까지 제출을 하라고 기한을 줬는데도 하지 않으니까 지난 18일에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도 이제 자료가 없으니까 25일까지 또 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또 하지 않았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거듭되는 기한 제시 이런 것들을 거쳐가면서도 이제 자료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검찰 수사라든지 이쪽으로 전환이 돼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파고들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앞으로의 상황을 좀 주시해 보도록 하고요.